안녕하세요. 오늘 책과 함께해서 마크 맨슨의 신경 끄기의 기술 같이 얘기 나눠볼게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포기해야 하는 법. 경제학 기본 개념 중에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죠. 본질적으로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은 그게 무엇이든 간접적으로라도 비용이 든다는 걸 의미하죠. 정말 대단한 일에는 겉으로 드러나든 아니든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를 얻으려면 분명히 포기하는 게 있죠. 그게 바로 기회비용인데, 스티브 잡스는 큰 딸을 돌보지 못했고 일론 머스크도 가정을 돌보지 못했죠. 90대 이기려 총장님 인터뷰를 본 적이 있는데, 본인은 다시 태어나도 여성으로 태어나고 싶고 태어나서 또 의사로, 교육자로 지금처럼 살겠다라는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게다가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결혼하면 사실 이런 일들을 이루기 힘들다,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어떤 선택이 옳고 그르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선택이든지 간에 그걸 선택했다는 건 그거에 따른 대가나 비용이나 희생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셈하지 않는 게 결국 그 선택을 옳은 선택으로 만들어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용적 깨달음이란 삶이 늘 어느 정도 고통스럽다라는 사실을 순순히 인정하는 것을 뜻한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든 인생은 실패와 상실, 후회를 수반하고 마지막엔 죽음이 찾아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고통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고통을 견디는 법을 배우는 것.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고통스럽거나 힘들지 않은 사람, 마냥 행복하기만 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내 마음대로 세상이 흘러가지 않고 삶은 여러 기쁨과 슬픔, 인생의 여러 면들을 경험하게 하고 또 결국 모두는 죽게 된다 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기쁘고 행복한 순간에는 이 순간을 누리고 감사할 줄 알고, 슬프고 힘들 때는 견뎌낼 수 있는 게 삶의 지혜인 것 같습니다. 법륜 스님의 증문즉설, 그거 참 재밌더라고요. 거기서 지식이 없으면 무식하다라고 하고,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손해를 본다. 그런데 지혜가 없으면 어리석다라고 하고, 이렇게 되면 인생에 괴로움이 많다. 인생의 여러 가지 면을 지혜롭게 경험하고 누리고 견뎌내면서 살아야겠습니다. 그가 성공한 건 위너가 되려는 열망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루저임을 받아들였고 그것을 숨김없이 글로 풀어내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부코스키는 한평생 자신이 생겨먹은 대로 살았다. 가장 못난 모습을 오롯이 드러냈고 결점을 태연하게 세상과 나누었다. 책에 부코스키라는 분이 나오는데요. 그 분이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결점 그대로 드러나서 다 당당하게 드러내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더라고요. 나의 결점이 드러나면 부끄럽지 않을까, 쪽팔리지 않을까, 뭐 이런 것에 전전긍긍하는 것보다 생긴 대로 그냥 드러내고 포장하지 않고 내 약점이나 결점 같은 것들을 좀 솔직하고 당당하게 드러내는 능력이 저는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나에게 큰 관심이 없잖아요. 잠시 관심을 갖는다고 해도 또 각자 살기 바쁘니까 이내 이게 시들해지기 마련이죠. 그런 경험들을 하다 보면 결국 나는 좀 더 자연스럽고 또 단단해지는 것 같아요. 굳이 나 자신을 뭐 포장하려고 한다거나 나의 결점을 숨기려고 한다거나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잠시 부끄럽고 오래 편안하고 행복해지는 방법. 안절부절해서 급급하기보다는 좀 자연스럽고 여유로운 그런 삶을 사는 방법이 나의 모습 그대로 드러내는 거죠. 당신은 어떤 인생을 원하는가라는 질문보다 중요한 질문이 있다. 당신은 어떤 고통을 원하는가? 무엇을 위해 기꺼이 투쟁할 수 있는가?
내 꿈은 거대한 산과 같았다.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깨달았다. 난 그 산을 오를 마음이 별로 없다는 것을. 나는 보상을 원했지만 투쟁은 원하지 않았다. 결과는 원했지만 과정은 원하지 않았다. 기쁨은 오르는 일 그 자체에 있다. 성공을 결정하는 질문은 나는 무엇을 즐기고 싶은가가 아니라 나는 어떤 고통을 견딜 수 있는가다. 당신은 어떤 고통을 견디고 싶은가? 이는 무척 어렵고도 중요한 질문이고 당신을 실제로 나아가게 해주고 사고방식과 삶을 바꿔줄 수 있는 질문이다. 우리 인생에 중요하고 의미 있는 무언가를 찾는 일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를 가장 생산적으로 사용하는 길이다. 의미 있는 것을 찾지 않으면 무의미하고 하찮은 것에 신경이 쏠릴 테니까. 내가 원하는 것보다 견딜 수 없는 일을 알아두는 것이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정말 견딜 수 없는 일, 이런 점은 참을 수 없다. 이런 것들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누군가는 경제적으로 충분하지 못한 보상을 받는 걸 못 견뎌하고 또 어떤 사람은 권위적인 그런 상사관계를 못 참아하고 이런 것들, 자신이 무엇을 견딜 수 없는지 또 어떤 것은 참을 수 있는지 이런 걸 파악하는 것도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하찮은 일일지라도 일단 뭔가를 하고 나면 어려운 일이 금세 쉬워 보인다는 사실. 만사 지쳐서 이렇게 있을 때 투두 리스트를 적고 그 중에 하나라도 하고 이렇게 지우기 시작하면 어느새 마음도 몸도 가벼워지는 경험 한 적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결국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하지 않고 미루었던 그런 부담감이 쌓여가면서 지치기 시작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갈등이 없다면 신뢰도 있을 수 없다. 갈등은 조건 없이 내 옆에 있는 게 누군지, 그저 이익 때문에 내 옆에 있는 게 누군지 그걸 보여준다. 건전한 관계를 지속하려면 두 사람 모두가 아니 또는 안 돼라는 말을 주고받을 줄 알아야 한다. 이런 부정이 없다면, 가끔씩 거절하지 않는다면 경계가 무너져서 한 사람의 문제와 가치관이 다른 사람을 지배하게 된다. 서로의 차이점에 대해서 거리낌 없이 논쟁할 수 없다면 서서히 치명적인 관계로 치닫게 된다. 건강한 관계라는 게 어느 한쪽이 힘을 가지고 종속하거나 지배하는 게 아니라 힘의 관계가 균등할 때 그것의 표현이 바로 거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상대 의견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고 또 그 상대의 거절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비로소 예스도 진심의 예스가 된다는 거죠. 어린 시절엔 경험의 폭을 넓히는 게 바람직하다. 아마 필수라고 해도 좋을 거다. 결국엔 세상을 폭넓게 경험하면서 내 모든 걸 바칠 만큼 가치 있는 게 무엇인지 알아내야 한다. 하지만 황금이 묻힌 곳은 깊다. 끊임없이 몰입해 깊이 파고들어 그걸 캐내야 한다. 관계, 직업, 훌륭한 생활 방식 만들기를 비롯한 모든 일에서 마찬가지다. 황금이 묻힌 곳은 깊대요. 그래서 결국 어떤 곳에, 어떤 지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몰입해야 할 대상, 평생 내 에너지나 내 관심을 쏟아부어도 가치가 있을 만한 그런 대상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삶이 유한하고 또 에너지도 한정돼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찾아내고 발견하고 또 몰입해 나가는 삶이 의미 있는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경 끄기의 기술. 중요한 가치를 하나 발견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신경을 끄는 게 정말 지혜로운 삶의 태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구독해주시면 정말 힘이 되고요. 그리고 더보기를 누르시면 책과 함께 다양한 재생 목록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틀어놓으시고 생활하시거나 주무시면 일상생활에서 주는 특별한 책의 능력을 더욱더 풍성하게 경험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감사드립니다.